예, 국내 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처음으로 5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과거의 투자는 가진 자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에 베팅하는 투기가 아니라 가치에 베팅하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투자 인사이트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고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에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400만 주의 매수를 넣고 이후 시장가로 대량 주문이 나오면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급전환했습니다. 결국 무너진 시초가를 뒤로하고 상한가인 69,8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총 3조 2,6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4분의 1이 집중된 겁니다. 또 상장 첫날에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한다는 이런 매매 패턴까지 완전히 깨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전에 국내 증권사들의 고평가 의심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은행주와 비교해서 너무 비싸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도 결국 은행인데 카카오뱅크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은행주의 평균 PBR, PER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니 외국인들은 카카오뱅크를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더 주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플랫폼의 하나로 본다면 이 회사가 이룬 혁신의 가치를 결코 저평가할 수 없다는 건데요. 키움증권의 한 연구원은 출범 4년 만에 자산 규모가 28조 원 대형 금융사로 성장한 인터넷 전문 은행은 세계에서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가 순이익의 200배가 넘는 상황에서 더 오르기는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금요일 그랬듯이 여전히 카카오뱅크의 투자 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창구의 흐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하나만 흥행을 해도 상단이 열려있는 사업이 바로 이 게임 산업입니다. 이번 주 10일에 크래프톤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공모주 일반 청약 경쟁률은 7.79대 1이었는데 이 공모 가격이 49만 8천 원에 달해서 개인들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에 규제책을 내놓은 점도 청약 심리를 얼어붙게 한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은 어떤 회사일까요?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크래프톤은 2017년 1인칭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섬에 고립된 100명의 플레이어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서바이벌을 벌이는 생존 게임입니다. 이 배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겠지만 딱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슈팅 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게임 시장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한 유일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에 시달린 이유는 바로 기업 가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월트 디즈니, 워너뮤직과 같은 글로벌 컨텐츠 기업을 비교 대상 기업으로 증권 신고서에 써냈기 때문입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내막을 잘 알아봐야겠죠. 바로 크래프톤이 단순 게임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컨텐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목표를 이 증권 신고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IP 하나가 벌어들인 돈이 100조 원이 넘는 것처럼 배그의 IP를 활용해서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상장 당일 시장의 눈이 어디로 쏠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결제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등 실물 거래가 아니라 모바일 간편 결제, 페이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돼버렸죠. 특히 신용카드에 비해서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는 발급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잠재 고객인 1020 세대에게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가 주 거래 수단으로 이동하면서 향후 카드사들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액은 하루 평균 4,3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늘어났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 페이의 경우에도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성장한 9조 1,0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결제 관련주의 실적 퀀텀 점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틀뱅크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넘게 늘어났고요. KG 모빌리언스는 영업이익이 12% 이상 늘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디지털 소비는 향후에도 전 세대를 거쳐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에서는 BNPL이라는 소비 패턴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한다는 후불페이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결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온라인 결제 그리고 카드사의 변화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PI 첨단 소재가 오늘 코스피에서 매매를 재개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7년 만에 유가 증권 시장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PI 첨단 소재는 스마트폰, 반도체, 폴리이미드, PI 필름 제조 업체입니다. 이 PI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SKC와 코롱 인더스트리가 2008년 6월에 각사의 PI 필름 사업을 떼어내서 50대 50 합작 회사로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코스피에 입상하면 장기 보유 성향이 짙은 롱펀드를 유치하기 용이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 기관과 외국인 참여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대내외 인지도 또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의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최근 시장이 하루하루 지표에 따라서 좀 시장이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중요한 이슈로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서 이번 심사 대상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좀 긍정적이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8월 13일 이제 8.15 광복절 특사로 아마 가석방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폴더블 폰 이제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이 오늘 11일 날 이제 개최가 됩니다.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등 폴더블 폰 신제품 등이 공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반응을 갖고 올지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망을 잠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1분기 말 기준으로 약 128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인텔과 TSMC 등의 한 5배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내 AI, 5G, 차량용 전장 사업 등에 대해서 M&A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인 NXP 및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4위 등이 좀 후보로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숫자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최근에 이제 그 폴더블 폰 판매량이 이제 동향에 주목을 하면서 작년에는 약 280만 대, 올해는 약 900만 대, 2023년까지 약 10배 정도 성장할 전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폴더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올해 점유율이 약 88%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폴더폰 출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차량용 전장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MCU를 개발을 하고 있는 텔레칩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상위 5개 중 3개 업체가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해성 DS 그래서 이 두 종목과 폴더폰 관련해서는 힌지를 만들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OLED RF PCB를 만들고 있는 BH 등이 지금 관심 종목군들로 좀 압축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니더라도 이 폴더블 폰의 이슈만으로도 단기적으로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9월 달까지 어떻게 이제 그 예약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그 매출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초기에는 관심을 좀 끌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그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중순까지는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